지난 시간에는 혁신의 공급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창의적 사고를 가진 인적 자본, 기술 융합의 역량, 혁신에 적합한 제도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중 한국은 창의적 사고를 가진 인적 자본과 공정하고 유연한 제도의 면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연하고 공정한 제도에서 뒤처지는 근거와 그 개선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교수님을 모시고 나머지 두 가지 공급 요인으로 지적하신 창의적 사고를 가진 인적 자본과 기술 융합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창의적 사고를 가진 인적 자본에 대해 그것이 부족하시다고 보시는 이유 등과 관련해서 교수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네, 창의적 사고란 것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호기심을 배양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며 토론을 장려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뿐 아니라 직장과 사회 문화가 이 창의적 사고에 친화적일수록 혁신의 가능성은 증가합니다. 윌리엄 보몰 교수는 이 문화 경제학의 학문적 영역을 개척한 사람이지만 이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도 유명한 업적을 많이 낸 경제학자였습니다. 저는 보몰 교수가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 발표하는 세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기업가를 창조적 기업가와 모방적 기업가로 나눈 다음에 세계에서 창조적 기업가가 가장 많은 나라로 미국을 꼽은 반면에 이 동아시아의 기업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방적 기업가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웠던 대목은 다음 말씀이었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창의적인 이유가 초등학교 교육이 엉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동아시아처럼 질서정연하고 열심히 학습하는 학교 분위기는 오히려 이 창의성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직 엄밀한 실정 분석 결과는 없지만 저는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의 입시제도와 학원 교육은 창의성 개발을 저해합니다. 비판적 사고를 지향하고 패턴 위주의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입시제도와 이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을 그대로 유지하는 분위기에서 과연 한국 경제 혁신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육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한국처럼 고비용, 저효율이라면 미래의 경제도 그럴 것입니다. 숫자를 찍어내는 교육으로서는 혁신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대학 입시 제도를 들지 않더라도 한국의 교육제도의 개혁 문제는 항상 있어 왔던 것 같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을 키워드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듯한데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경제 성장의 코어 엔진은 인적 자본이며 인적 자본은 주로 교육을 통해서 양성됩니다. 저희 기획에 참여하신 교수님들도 혁신을 고민하시면서 공통적으로 교육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정민 교수님은 우리나라 인재가 다른 나라를 답습하는 수준을 넘어서 세계를 이끌 혁신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혁신적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꽉 막혀 있습니다. 주변기 교수님의 지적대로 과거 계층 사다리로 여겼던 고등교육이 이제는 계층 유지의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교수님에 의하면 열악한 가정 환경의 학생은 탁월한 능력과 피난 노력을 해도 10명 중 7명이 명문대 진학에 실패하며 반면 이른바 스카이로 불리는 3대 명문대 신입생 중 절반 이상은 소득 상위 20% 가구에 속하는 학생이라는 것이 현재 한국 고등교육의 현실입니다.
이는 역량의 보유와 활용의 불일치를 불러일으키면서 혁신의 싹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현재 한국 고등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으로 무장한 혁신적 인재 양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주변 교수님이 잘 지적하셨듯이 이 교육의 계층 사다리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이 경제적 기회 불평등을 극복하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교수님은 이를 위해서 교육 기회의 평등 보장, 다양한 사회 계층과 다양한 지역 출신 학생들의 우수한 대학 교육 기회 보장, 명문대 입학 학생들이 상위 소득 계층에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시는데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 많은 인재들이 안정적 일자리가 아닌 혁신을 주도하는 분야로 진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국민 전체를 위한 복지와 사회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창의적 사고를 가진 혁신적 인재 양성과 관련한 교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비판적 사고를 지향하고 패턴 위주의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입시제도와 이 기술이 가르치는 교육을 전형적으로 받은 세대로서 숫자를 찍어내는 교육으로는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교육, 특히 대학 교육의 계층 이동의 사다리 기능 회복과 이를 위한 대책에 대한 말씀도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혁신의 공급 요인 중 기술 융합 역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기술 융합력은 한국의 강점일 것입니다. 한국의 대기업 집단은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한 만큼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수출을 통해 성장했기 때문에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제품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 내부 역량은 기술 융합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만든 스마트폰에는 삼성그룹에 속한 기업이 만든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촘촘한 관계망은 혁신에 관한 정보 교환과 지원 가능성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혁신의 파급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제 기획의 공동 자격자이신 이건 교수님은 이러한 융복합을 더욱 확장해서 기업의 내부 자원을 넘어선 외부와의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교수님은 다양한 영역에 씨앗을 파종하고 사업 간 재조합과 재구성해서 새 기회를 찾는 전략을 추구한다면서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한 합종 연횡 혁신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설파합니다. 관련하여 카카오 예를 들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기업 집단이긴 하지만 이 데이터로 연결된 합종 연횡형 기업 집단이고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합칠 형태라는 것입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생태계가 건강해야 산업 전체 혁신도 증가합니다. 이를 위해 이건 교수님은 대기업의 역량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십니다. 그 예로서 삼성전자의 도움을 받아 기존 수입품보다 개선된 진단키트용 플라스틱 튜브 용기를 생산할 수 있던 솔젠트를 들고 있습니다. 이 솔젠트는 이 기회에 공정에 필요한 작업을 체결하는 동시에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생산성이 이전보다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삼성 등 대기업과 정부가 손잡고 체계화된 중소기업 지원을 한다면 얼마든지 제2, 제3의 솔젠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SK텔레콤이 SKCNC, SK브로드밴드, SK플래닛 등 SK그룹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즉 ICT 역량을 스타트업이나 대학 등 외부 개발자와 공유하는 오픈 커뮤니티 데보션을 론칭한 것도 이와 유사한 맥락입니다. 데보션은 개발자들을 위한 영감의 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개발자들이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바다에 비유한 것으로 여기에는 SK 정보통신기술 개발 전문가들이 직접 작성한 최신 개발 관련 글, SK 개발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동영상, 테크 뉴스 등을 소개하는 블로그, SK그룹사에서 진행하는 세미나 동영상, SK가 공개한 오픈소스, 대내외 ICT 행사를 소개하는 이벤트 등의 콘텐츠가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개발자들이 데보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100여 명에 달하는 SK그룹 정보통신기술 전문가들과 지식을 공유한 것은 물론 묻고 답하기, 멘토링 등도 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SK는 데보션을 개발 문화를 대표하는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고 외부 개발자들과 소통하는 또 공유한 채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한국 경제의 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방면의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긴 한데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과 관련하여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혁신 이렇게 말하면 R&D 투자, 교육 지출을 증가시킨 것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이런 물량 위주의 혁신 시도 자체가 비혁신적입니다. 오히려 혁신은 창조적 사고와 제도의 공정성 및 유연성, 그리고 기술 융합 역량의 결합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야 동일한 R&D와 교육 지출로서도 더 많은 혁신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 한국 경제 혁신의 주요 장애 요인은 사회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증폭시키는 정치입니다. 저희 기획의 공동 자격자인 안동현 교수님은 기업의 지배 구조보다 정책의 지배 구조가 더 큰 문제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5년 단임 대통령제와 이에 따른 관료의 유인 체계도 제도와 창의성의 기반을 둔 혁신을 가로막습니다. 보다 근본적이면서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치 하에서 전문가와 관료가 혁신을 위한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혁신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공백을 메워주고 판이 기울어진 것을 편평하게 만드는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혁신의 시대에 혁신 없인 한국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안정적 성장을 위한 경제 혁신은 정치의 혁신도 필요하다고 이해됩니다. 교수님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